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루비 온 레일스 커뮤니티 소식들, 이걸 바탕으로 지금 이 생태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도구 소식부터 시작해서 레일스 자체의 발전 방향, 그리고 또 커뮤니티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논쟁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그 루비 센트럴하고 핵심 라이브러리 유지보수 담당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기술 커뮤니티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오픈소스 거버넌스 또 기업 후원의 역할 이런 좀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거버넌스 문제. 네. 근데 동시에 또 레일스가 꾸준히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참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소식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레일스 생태계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께는 어떤 점이 좀 중요하게 다가올지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개발 도구에 관한 거네요. 에마뉴얼 헤이폴드라는 분이 공개한 레일스 ERC 제너레이터, 이게 눈에 띄는데요. 레일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러니까 ERD를 자동으로 시각화해주는 도구,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그림으로 딱 한눈에 파악하고 또 팀원들하고 소통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각적인 게 좋으니까요. 하는 게 비교적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는 바로 쓰기 좋겠지만 좀 오래되고 복잡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성능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레거시 시스템은 복잡하니까. 네. 결국 이런 도구가 나왔다는 건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데이터 구조를 시각적으로 관리하려는 개발자들의 요구가 계속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팀 단위 협업이 중요할 때는 더 유용할 수 있겠죠? 확실히 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자료에서 가장 좀 무게감 있게 다뤄진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비 센트럴, 줄여서 RC라고 하죠. 네, RC. RC와 루비 제임스 그리고 번들러 프로젝트 유지 보수 담당자들 간의 갈등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일인가요? 이게 발단이 RC가 루비잼스 깃허브 조직의 관리자 접근 권한을요, 기존 유지보수 담당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제거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 동의 없이요? 네. 그래서 소스에서는 이 조치를 두고 적대적 인수, 그러니까 호스타일 테이크오버라는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적대적 인수라니 표현이 정말 세네요. 네, 이 갈등의 핵심 쟁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쟁점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첫째는 서비스 통제권하고 오픈소스 코드 소유권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 문제입니다. 이게 양측의 시각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RC 측은 자신들이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rubygems.org라는 실제 운용되는 프로덕션 서비스에 안정성, 보안, 그리고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수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아, 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 네. 단순히 코드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 수십억 건 다운로드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유지 보수 담당자들한테 운영자 계약, 오퍼레이터 어그리먼트라는 걸 체결하자고 요구했고, 이 계약 준비 기간 동안 임시로 접근 권한을 제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보안 강화 차원에서요. RC 입장은 그렇군요. 그럼 유지보수 담당자들은요? 반면에 유지보수 담당자들은요, 루비잼스랑 번들러는 수십 년 동안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개발해온 오픈소스 코드 저장소다. RC가 운영하는 rubygems.org 서비스와는 이건 별개의 자산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하는 거죠. 아, 코드랑 서비스는 별개다. 네, 그래서 번들러 프로젝트 창시자 중 한 명인 안드레 아르코라는 분은 이걸 명확히 하려고 프로젝트 이름에 대한 상표권까지 등록했어요. 코드는 커뮤니티 거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상표권까지요? 네, 그리고 RC가 예전에 루비투게더라는 조직과 합병하면서 이 프로젝트들의 소유권을 자연스럽게 얻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요. 해당 프로젝트들은 루비투게더가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쪽은 서비스 운용 책임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코드 소유권을 강조하면서 이게 딱 부딪히는 거군요.
정말 근본적인 시각 차이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쟁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주요 기업 후원, 특히 쇼피파이의 재정적 압박과 그 영향력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좀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아, 쇼피파이요. 네. 소스에 따르면 RC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이사회 내부에서 어떤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운영 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압박감을 느꼈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재정적 압박이 있었다는 걸 좀 짐작할 수 있죠. 자금 압박이 있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쇼피파이가 RC 측에 루비잼스 GitHub 저장소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만약 이걸 안 따르면 자금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이 유지보수 담당자 측에서 나온 거예요. 자금 지원 철회 위협이라니. 이건 정말 큰 압박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한 RC 이사는 당시 상황을 회고하면서 쇼피파이 요구를 거부하는 건 사실상 루비 센트럴의 해산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다. 이렇게까지 느꼈다고 전해요. 그러니까 기업 후원이 조직의 존립 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쇼피파이가 단순히 통제권 확보만 요구한 게 아니라 안드레 알코를 포함해서 특정 유지보수 담당자 몇 명을 구체적으로 딱 지목해서 배제해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특정 인물 배제 요구까지요. 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RC의 조치가 중립적인 보안 강화 목적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루비 버전 관리 도구 RV라고 있는데 이걸 쇼피파이나 레일스코어 팀 일부 관계자들이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견제하려 했다는 우려도 제기됐고요. 또 RC 이사회 구성에 쇼피파이 관련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사회가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와, 쇼피파이의 자금 지원 철회의 위협까지 언급된 걸 보면 이게 단순히 기술 통제권 싸움이 아니라 RC 입장에서는 정말 조직의 생존 문제로까지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기업 후원이 커뮤니티의 자율적인 결정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말 심각하게 들립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기업 후원의 바람직한 역할이 뭘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RC의 일방적인 실행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커뮤니티의 신뢰 문제입니다. RC의 원래 의도가 뭐였던 간에 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를 엄청 키웠다는 지적이 많아요. 과정의 문제군요. 네, RC 스스로도 나중에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기는 했어요. 근데 당시 유지보수 담당자들은 어떤 사전 경고나 협의 과정도 없이 그냥 갑자기 GitHub 알림을 통해서 자기들 관리자 접근 권한이 박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이건 명백히 일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 갑자기 통보를 받은 거군요. 네. 그리고 RC는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시스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핵심 운영자들을 갑자기 배제해버리니까 실질적인 운영 위험을 더 증가시켰다고 지적해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보안 강화한다면서 전문가를 내보내면. 그렇죠. 또 RC는 이 조치가 일시적이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주장에 따르면 최소 2명, 그러니까 안드레 알코와 세뮤얼 기딘스에 대해서는 애초에 영구적인 접근 제한을 의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영구 제한 의혹이요?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RC가 내놓은 공식 해명에 진실성 자체에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신뢰가 깨질 만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RC가 발표한 공식 성명이 너무 방어적이고 핵심을 좀 비껴가는 뭐랄까 AI가 생성한 듯한 기업 용어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커뮤니티의 반감이 더 커졌어요. 저명한 오픈소스 기여자인 마이크 맥쿠에이드라는 분은 RC가 이번 사태를 이례적으로 서툴게 관리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과정상의 문제들이 계속 쌓여서 신뢰가 완전히 바닥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이슈를 넘어서 거버넌스, 소통 방식, 신뢰 문제까지 다 얽혀 있네요. 이 갈등이 앞으로 루비 커뮤니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더 기술적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DHH,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한슨이 레일즈 8.2 버전에서 패스키를 네이티브로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건 꽤 흥미로운데요? 네,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표입니다. 패스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밀번호 없이 사용자의 생체 정보나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휴대폰이나 보안키 같은 걸로 로그인하는 차세대 인증 방식이잖아요. 네네. 이걸 레일즈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오, 기본 기능으로요? 네, 이게 구현되면 개발자들이 훨씬 쉽고 안전하게 패스키 기반 로그인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더 간편하고 안전한 로그인 경험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런 기반 기술 변화가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로 이어질지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사용자 인증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소식이군요. 다음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공개 소식인데요. 데니엘 바살로의 스몰베츠 커뮤니티 플랫폼이 오픈소스로 전환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몰배츠는 주로 소규모 창업가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 플랫폼이 37 시그널즈의 캠프파이어라는 루비 온 레일즈 기반 실시간 채팅 앱을 상당히 많이 수정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캠프파이어 기반이군요. 네, 많은 분들이 캠프파이어를 그냥 채팅 도구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례는 캠프파이어 같은 기존 도구가 어떻게 확장돼서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레일스 생태계의 유연성, 또 기존 도구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존 도구가 새롭게 활용되는 사례는 레일스 생태계의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유연성을 계속 뒷받침하려면 레일스 자체도 꾸준히 업데이트되어야겠죠. 그렇죠. 최근 레일스 업데이트 소식도 정리되어 있던데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양이 꽤 많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흐름하고 주목할 만한 변화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개발자 경험, DX를 향상시키고 또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 활용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좀 엿보여요. 아, 개발자 경험 향상. 네. 예를 들어서 액티브 레코드에서는 레거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거나 점진적으로 스키마를 변경할 때 유용한 only columns 같은 옵션이 추가됐고요. 또 포스트그레스일 최신 버전의 가상 컬럼 지원이라든지 샤딩할 때 정수형 키 지원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능 강화가 눈에 띕니다. 데이터베이스 지원 강화군요. 네.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테스트와 디버깅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레이스 8.1부터는 레일스 제너레이트 스캐폴드 명령을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시스템 테스트가 생성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필요하면 옵션을 추가해야 해요. 아, 기본값이 바뀌는 거네요. 네, 이건 테스트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로깅 기능도 개선돼서 리다이렉션 발생 시에 소스코드 위치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구조화된 이벤트를 로깅하는 기능이 추가돼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외부 리다이렉션 발생 시 처리 방식을 설정하는 옵션이 추가되었고요. 정리하자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최신 DB 기술을 잘 활용하고 테스트와 디버깅을 더 편리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레일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언급된 내용 외에도 많은 변경사항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공유해 주신 소스 링크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최근에 열렸던 루비 관련 컨퍼런스 후기 2편이 소개되었네요. 그레기 몰랄의 루비 트라이애틀론 후기하고 쉐런 로스너의 유로코 첫 참가 후기인데 컨퍼런스 현장 분위기를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그렉 몰라는 정말 대단한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레일즈 월드, 암스테르담, 프렌들리 알비, 부쿠레시티, 그리고 유루코, 포르투갈 비아나 두카스텔로까지 무려 3개의 컨퍼런스에 연달아 참석했어요. 와, 한 달에 3개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을 루비 3종 경기, 루비 트라이애틀론에 비유하면서 각 컨퍼런스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소개했는데요. 예를 들면 레일즈 월드에서는 DHH의 오말키 데모 발표나 에론 패터슨의 유쾌했던 페마 키노트, 그리고 2026년 개최지가 오스틴으로 발표된 순간 같은 걸 꼽았고요. 네.
부크레시티의 프렌들리 RB에서는 비즈니스와 AI 관련 세션이 많았고 소규모 커뮤니티 특유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고요. 마지막 유로코에서는 루비 창시자 매치의 개막 연설이나 리액션 뷰, 루비 LLM 같은 새로운 기술 발표들이 주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아주 보람찬 한 달이었다고 하네요. 한 달에 컨퍼런스 3개라니 정말 엄청난 열정입니다. 쉐런 로스너의 후기는 어땠나요? 첫 유로코 참가였다고요? 네, 쉐롤 로스너는 생애 처음으로 유로코에 참가한 경험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했어요. 특히 커뮤니티의 따뜻한 환대, 또 세심하게 준비된 행사 운영,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하이라이트로는 역시 매치의 키노트, 개발자 행복이라는 주제였다고 해요. 마르코 루세의 HRB 리액션 뷰 발표, 이건 새로운 UI 접근법이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페이퍼크래프트, 종이공예에 대한 라이트닝 토크나 피코 루비, 작은 임베디드 환경용 루비 워크숍 같은 걸 꼽았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루비 LLM 발표를 언급하면서 기대와 함께 좀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고요. 네. 그런데 셰론 로즈너의 후기에서 우리가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가 제시한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비판적인 시각이요. 네, 그는 루비 생태계 내에서 일부 대형 조직, 특히 쇼프파이 같은 기업이 주도하는 다소 좀 무겁고 획일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루비는 레일스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생태계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지점은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루비 센트럴과 루비잼스 유지부수 담당자 간의 갈등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딱 연결되는 비판이네요. 정확합니다. 특정 기업이나 프레임워크의 영향력이 너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 그리고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목소리와 프로젝트들이 서로 공존하고 존중받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컨퍼런스가 단순히 기술 교류의 장을 넘어서 커뮤니티의 건강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후기였습니다. 올 로넬로 뮤인스 커뮤니티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새로운 개발 도구의 등장부터 레일스 프레임워크 자체의 꿍꿍한 발전과 진화 방향, 그리고 커뮤니티 내부의 거버넌스를 둘러싼 좀 심각한 논쟁, 또 활발한 컨퍼런스 교류와 그 속에서 나온 성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루비 센트럴과 유지부수 담당자 간의 갈등은 단순히 한 커뮤니티의 이슈를 넘어서 오늘날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커뮤니티 주도권과 자율성 문제, 그리고 기업 후원의 역할과 책임,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적인 발전 못지않게 커뮤니티의 건강성, 또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과연 오픈소스 커뮤니티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후원과 그에 따른 영향력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어떻게 조율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커뮤니티 고유의 자율성과 프로젝트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앞으로 루비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오픈소스 생태계의 미래에도 중요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